안녕하십니까. 주식신문고 평택촌놈 정호영입니다. 최근에 해외 증시가 상당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국내 증시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종목 상담 해드리면서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9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cntv.co.kr 들어가셔서 주식신문고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샘플에서 제공하는 유료방송 1개월 이용권 이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하실 두 분의 멘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월 10%, 연 120% 이상 수익 추구. 10년간 4,000번 이상 확인한 경험과 감각적인 끼, 내공으로 승부한다. 꿈이나 상상이 아닌 현실적인 수익 실현, 그 노하우가 지금 공개됩니다. 주식 투자는 어렵다? No! 기본으로 돌아간 분석으로 주식 투자 쉽게 하자. 계좌를 스타일리시하게 변신시키고 싶다? Yes! 트렌디한 그만의 매매법을 주목하자. 한 번 물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정재훈 멘토의 노하우.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오셨는데요. 최명석 멘토, 정재훈 멘토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명석 멘토께서는 2주 만에 참여하셨는데요. 이번 주에 많이 고생하셨죠? 네, 이번 주는 거의 천국과 지옥을 오락가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재훈 멘토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정재훈 멘토는 어떠셨습니까? 예, 이번 주 한 주 시장을 좀 돌이켜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힘든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전일 같은 경우라면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좀 체감이 안 좋았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또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오늘 또 보니까 해외 선물이 좀 많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여기서 이제 심리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수익이 나느냐 아니면 손실로 나느냐 이 부분들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시고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식신문고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주간 증시 핫 이슈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스피 기간 매수 전환에 1670선 재진입.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중일 악재 3종 세트에 국내 증시 출렁. 세 번째 이슈인데요. 날개단 통신주 하락장에서도 선방. 이 세 가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께서는 이제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이번 한 주를 좀 돌이켜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연출됐었습니다. 특히나 뭐 전강 후약 장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198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그거에 포인트를 좀 맞췄었습니다. 근데 1980포인트는 목요일 시장에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악재거리가 좀 발생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FOMC 의회가 일단 의사록이 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어찌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해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 혹은 자신감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거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PMI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목요일 시장 많이 또 복합적으로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국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라면은 크게 개의치 않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 쪽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좀 느긋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에서 타격을 좀 입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쪽 같은 경우라면은 그 경기적인 이런 부분들보다는 내수 경기를 일단 안정화시키는데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거래소 시장 쪽에서 힘든 이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거래소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수출주들 위주로 좀 분류가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조선이나 철강,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조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많이 좀 밀려 내려오고 있고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 반면에 IT,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 실적이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 장세는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 시장도 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거의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전일 같은 경우는 7% 이상 그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함께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일본 시장의 급락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환율과도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종목군들의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지 이 부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엔화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수출주들, 특히나 자동차 섹터들이 오히려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다음 주 시장도 좀 꾸준하게 이런 모습들이 이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조금 여유 있게만 본다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종목군들이나 업종 이런 부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들은 지난 이제 조금 있다가 내일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석 멘토에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는 저는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버냉키 미국 연방제도 의장의 양적 완화 규모 축소로 인해서 일본발 주식 폭락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또 중국도 약간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일본 엔화 약세로 인해서 많은 주변 수출국, 특히 우리나라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해서 저희 우리나라 자동차주, 특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및 부품주들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요, 북한에서 중국의 특사를 파견했는데요. 그동안 3개월 동안 김정은 체제에서 핵과 미사일로 막가파식에 지금 위협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먹히니까 지금 북한의 최룡해 군단장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 한국과 일본과 중국과 대화를 원하고 평화적인 협상과 경제 교류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제 북한발 리스크는 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한 3일간 거쳐서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 북한발 리스크가 거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우리 주시장 전망은 하나의 좀 더 밝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일본과 중국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조금 한 2, 3일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동안 약세였던 보험주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지난주 2주 동안 통신주가 아주 강세였는데 하락하다가 다시 약세로 인해서 다시 한 이틀간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이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수급 동향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최명석 멘토께서 전반적인 수급 동향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외국인이 거래소와 선물 약간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과 개인은 약간 매수세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아주 적었습니다. 제가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5월 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1,834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2,336을 매수했습니다. 선물에서는 7,386계약을 매도했는데요. 6월물에서는 전반적으로 16,000계약을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요, 이달 들어서 3,763억을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는 2,673억 매수, 선물은 18계약 매수했는데 전체적으로 6월물에서는 11,880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개인은 이달 들어서 거래소에서 498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1,455억 매수했고, 그다음에 그 선물은 7,962계약을 매수했는데 6월물 들어서 약 3,858계약을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전체로 볼 때 지금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개인으로 봤을 때 그 거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강세장은 아니다. 전반적인 조정장 및 약세장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정재훈 멘토께서 수급 상황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이번 주에 수급 참 단순하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인데요. 지금 개인과 외국인, 기관, 그리고 연기금이 좀 보여지실 겁니다. 우선적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수요일을 제외한 부분들은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의 뭐 2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2,800억 이상을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연기금 쪽은 1,7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지난 목요일 시장이죠. 목요일 시장의 급락의 흐름들은 투신권 쪽에서 매수를 1,500억 가까이 매도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매수를 해주는 그런 기조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쪽을 좀 보시게 된다면요. 코스닥 시장도 상대적으로 좀 거래소 시장보다 상황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지수도 일단 낙폭을 다 줄여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수급적인 모습들을 보시게 된다면 개인 같은 경우는 1,200억 가까이 순 매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전부 다 일단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주 초반에는 매도를 해주다가 주 후반권역에서는 매수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주 초반부터 꾸준하게 매도세를 이어왔었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 시장에서는 강하게 순매수를 좀 유입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의 시장은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한 시장이 좀 전개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 누적 규모로만 따져보더라도 지금 화면을 좀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의 코스닥 누적 규모입니다.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4,200억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거의 6조 가까이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탄력이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향후라도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좀 점검해 보겠는데요. 코스피는 최명석 멘토께서 먼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그 시총 20종목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양호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왔을 때는 20종목 중에서 딱 2개 올라가고 나머지 18종목은 하락하는 추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그 일본 엔화 약간 상승세로 인해서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가 좀 상승세인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전체로 볼 때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이 상승 추세였고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SK 하이닉스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번에 금융주가 좀 강세인데요. 신한주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KB금융 중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이 차트를 보시면 현대차가 한 일주일에 걸쳐서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관련주도 이렇게 급등하는 추세고요. 기아차도 깔끔하게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여기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제 완전 그동안에 매물대를 돌파하고 근래 들어서 신고가를 가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 주는 금융주가 좀 강세했는데요. 보시면 신한지주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매물대를 벗기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KB금융 이 주식도
금융주가 계속 상승세입니다. 이 하나금융지주 또 계속 상승세가 양호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자동차주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금융주가 강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정재훈 멘토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셀트리온입니다. 여전히 뭐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한 주 동안 보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전강 후약 장세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서울반도체도 거의 뭐 마찬가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종목군들 중에 그래도 눈에 띄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요. 파트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9위였는데요. 외국인 쪽에서의 강한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군들을 보시게 된다면 시가총액 12위입니다. 위메이드라는 기업, 게임주죠.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IT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SM이라든가 골프존, 성우하이텍, 솔브레인, 덕산하이메탈 이런 종목군들이 한 주간에 그래도 상승을 해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은 뭐 IT 쪽과 자동차 쪽 그리고 내수 쪽 이런 쪽으로 골고루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한 시장 흐름은 이런 최근에 주도를 했던 이런 섹터들 위주로 다시 한번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섹터들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최명석 멘토께서 먼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이제 전체로 봤을 때 거래소에서 약간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특징 업종 및 테마주는 일단 그 SK 하이닉스에 의해서 반도체주 및 그 관련 주식이 강세였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및 부품주가 또 강세였고요. 오랜만에 그 보험주와 금융주 등이 강세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종목을 저희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동차주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상승 중이고요. 좀 상승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품주는 화신, SL, 세종공업 등이 이제 좀 상승 추세가 좋고요. 반도체주가 아주 강세입니다. 그래서 10종목이 상승 중인데 거의 뭐 하나마이크론, 심텍, TLI, 아이테스트, 하미반도체, STX 반도체에 있는데 코스닥에 지금 이번 주에 대표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네, 보험주가 오랜만에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LIG 손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재훈 멘토께서 업종하고 테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뭐 자동차 섹터도 좀 많이 움직였었고요. 이 부분들은 최명석 멘토께서 뭐 친절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저는 최근에 이번 주에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반도체 장비 쪽 섹터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금일 같은 경우라면 IT 부품주들, 특히나 휴대폰 부품주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를 좀 빨리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확대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장비주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S4입니다. 단기간에 1000만 대를 돌파해주는, 판매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흐름들은 앞으로 2분기와 3분기 그리고 4분기 때의 실적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휴대폰 쪽에서 베트남 공장에 투자를 좀 많이 하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 속에서 마찬가지로 베트남에 동반 진출한 기업들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부분들이 1000만 대가 돌파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베트남 쪽에 진출했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뭐 자와전자라든가 모베이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파트론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향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럽겠지만 여전히 그 실적에 대한 기반, 그리고 실적의 기대감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IT 부품, 휴대폰 부품 섹터 중에서도 특히나
카메라 모듈 쪽 섹터도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격이 현재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어느 정도 거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는 여전히 실적 기반이 살아있는 이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동안 그 눈여겨보셨던 종목 중에서 특징조 하나씩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정재훈 멘토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좀 욕심이 많아서 두 가지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일단 개별성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주를 좀 봤습니다. 아미로로직스라는 기업을 좀 봤는데요. 지금 이 아미로로직스라는 기업이 상당히 주 후반에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 2010년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추세적인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상한가의 흐름,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내내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을 좀 찾아봤는데요. 아미노산에 대한 대량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러한 급등이 나타났었습니다. 과거에도 이 아미노로직스가 아미노산에 대한 생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차례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번에는 과연 이게 대량 생산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거리와 함께 급등을 했었는데요. 일단 만약에 이 부분들이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고 실적을 일단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갖고 나온 이유는 지난주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따라가지 마시고 실적을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겪고 난 이후에 지켜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한 종목은 일단 종목이 아니라 섹터로 좀 갖고 왔습니다. 대북 관련주도 좀 갖고 왔는데요. 대북 관련주들 선별적으로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제동전기라든가 선도전기, 신원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도 아마도 실적이 기반이 된 그런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십시오라고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특징주는 최명석 멘토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보는 그 특징주는 반도체 장비 중에서 코스닥에서 강한 상승 종목이 한 10가지 있었습니다. 10종목이 있었는데 그중에 그 회사 좋고 이번 주만 20% 정도 상승한 하나마이크론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회사 쪽에 잠깐 하자면요.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업계 선두의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구성되는 패키징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수요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등이 있으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량 및 수주 제품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그 3년 연속 매출이 양환편이며 유보율이 1180% 훌륭한 회사입니다. 이번 주에 약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 하루 정도는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번 주에 히트 주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하겠는데요. 전화번호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는요, 02-3153-2619가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cntv.co.kr로 들어가셔서 주식신문고 클릭하신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샘플에서 제공하는 유료 방송 이용권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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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정재훈 멘토께서 직접 전화를 좀 받아보시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혹시 매수 단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어제 수요일 날 좀 매수했는데, 네네. 31,400원에 그 비중 90% 이렇게 했습니다. 비중을 90%요? 예.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예.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일단 이 SK 하이닉스가 이제 하반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그 신문 기사로 많이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SK 하이닉스가 이제 하반기 가면 그 손절가를 좀 얼마까지 이제 올라가면 이제 손절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 종목을 단기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길게 보셨나요? 여유 있게 좀 길게 봤습니다. 아, 여유 있게 좀 길게 보셨어요? 예, 예. 일단은 제가 단기적인 흐름하고 그다음에 좀 길게 보셨으니까 여유 있게 좀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까지 네. 올라가는가 좀 또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절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이 SK 하이닉스를 좀 보시게 된다면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어서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조금 소량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요. 외국인 쪽과 기관에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투신 쪽이라든가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수급의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검정색 선이 외국인 보유 수량이고요. 빨간색 선이 기관의 보유 수량인데요.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추세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이 하이닉스에 대해서 메리트를 좀 느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매수 단가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 31,400원에 좀 31,4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34,000원 정도를 목표가를 일단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멀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은요. 이 34,000원권역이 지금 현재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매물이 상당히 좀 존재하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전고점권역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는 한 번쯤은 출렁거릴 그럴 자리대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고 한다면 34,000원 정도를 좀 목표가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리스크 자리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5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전히 이 5일선 단기적인 흐름들이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제가 손절 라인은 좀 여유 있게 잡아드렸어요. 3만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3만원짜리를 왜 지지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전고점권역을 갭으로 좀 돌파한 자리가 3만원입니다. 이 3만원짜리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적어도 3만원까지 눌림을 주고 난 이후에는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면 34,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가능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안정적으로 디램 가격이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3만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요. 여전히 길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약 신고가 부근인데요. 약 한 38,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큰 폭으로 좀 제시를 못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이유는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좀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이 다소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자리는 3만원짜리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 2차로 해서 지금 현재 34,000원, 37,000원이나 8,000원 이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네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LG전자요. 아, LG전자요? 네네. 비중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100%예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이거를 어떤 그 방송 추천 내지는 뭐 누가 권유해서 사셨나요? 아니면 본인이? 네네. 아, 방송 보고 사신 것 같아요. 그죠? 방송이 아니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8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사실 네네. 조금 높은데 네네. 어떻게 100%를 한 번에 다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 그대로 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네. 예, 그러면 전화 끊고 들어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정리를 싹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그동안 진행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패널로서 말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간단하게 강의 겸 종목에 대해서 아주 요약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매매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시황이에요. 지수가 폭락하는데 가는 거 봤습니까? 다 빠져요. 두 번째가 뭐냐? 업종에서 어떤 업종을 잡아야 되냐? 그걸 판단해야 돼요. 세 번째가 종목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종목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의 가치나 차트를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가 시황.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한 두 달 뒤에 한 300포인트 올라간다. 웬만한 거 다 올라가요. 반대로 300포인트가 빠진다. 웬만한 거 다 빠집니다. 두 번째, 업종을 잡아요. 만약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쳤을 때. 근데 가장 강한 업종을 잡지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걸 조금 이따 제가 차트로 설명드리겠고요. 세 번째가 뭐냐. 종목을 보실 때 차트만 봐도 안 되고 가치만 봐도 안 되고 두 가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와 같이 믹스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LG전자하고 전반적인 차트 흐름 그리고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LG전자 보시겠는데요. 87,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사실 이거는 좀 무리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이라든가 아니면은 연초에도 얼마든지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분명히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작년 여름에 이걸 추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라 그랬거든요.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아니면 연초에 여기 잡으셨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결과를 따라서 과정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제가 지수를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제가 그동안 그 전망했던 걸 좀 설명드려보면요. 1월 11일 다른 데도 아닙니다. 바로 서울경제TV예요. 1월 11일에 제가 출연해서 뭐라 그랬냐면 한국 증시는 디커플링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해외 증시가 아무리 가도 안 갈 거라 그랬어요. 결국 안 가고 있거든요. 연초 고점을 못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전망이 어떠냐. 2000 넘어가봤자 깨지고 아니면 못 넘어가고 깨질 거라고 좀 아직까지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황이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냐면요. 이것도 역시 바로 서울경제TV에서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예, VOD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뭐라고 했었냐.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50만 원을 사이에 놓고 계속 반복할 거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어떻습니까? 150만 원 돌파했다 이탈했다 계속 반복했죠. 그래서 저는 좀 우스갯소리로 삼성전자 보유자들 요즘 아마 조울증 걸릴 거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시장 메커니즘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고요. 자, 왜 제가 이제 LG전자 말씀드리면서 이런 지수라든가 삼성전자 말씀드렸냐? 아까 서두에 했던 얘기 있잖아요. 시황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황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죠. 연초에 그러니까 1월 4일 고점 찍었을 때 1월 3일입니다. 이때 이걸 돌파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여전히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왜 말씀드리냐. 바로 전기전자의 뭡니까? 대장주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안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을 봤을 때 LG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는 가능하지만 중기는 좀 위험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래도 업종을 봐야 된다. 그럼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는데요. 자, 우리나라 지수가 작년 여름에 저점 찍었습니다. 그렇죠? 여름에 저점 찍고 나름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2,000선은 못 넘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 고점이었죠? 이걸 여전히 돌파 못하고 있어요. 2,050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작년 여름 이후로 지수가 반등은 나왔지만 2,050선을 못 뚫고 계속 가고 있는데 자, 업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전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작년 고점을 뚫었죠. 그죠? 최근에 횡보하고 있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유일하게 뚫고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 주도주라고 합니다. 주도 업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매수하실 때 지수보다 강한 업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는 잘 잡았지만 제가 볼 때는 탈리가 없다는 거고요. 자, 이번엔 또 뭘 보느냐. 화학주 보시겠습니다. 화학업종. 자, 작년에 고점이 어떻습니까? 2월에 찍었어요. 지금 어때요? 형편없죠. 지수가 아무리 가면 뭐합니까? 화학업종 계속 흘러내리잖아요. 자, 이번에 철강금속 보겠습니다. 역시 2월에 고점 찍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업종은 안 보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수가 아무리 가도요. 만약에 화학이나 철강금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볼 건 뭐냐? 바로 운송장비입니다. 자, 운송장비 보시겠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운송장비도 작년 봄에 고점 이후로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지수가 간다고 하더라도 업종 선택을 잘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기전자를 선택하신 건 잘하셨지만 제가 볼 때 LG전자는 지금 단기가 맞다. 이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LG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8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는 편입니다. 절대로 기대감 심어주지 않아요. 목표가 본전 되면 파세요. 본전.
예, 그 다음에 손절은 얼마냐? 마이너스 20%. 왜 그러냐면 지금 만약에 본전이나 마이너스 20%에서 일단 무조건 걸리면 파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지수가 폭등하면 어떠냐? 걱정하지 마세요. 좀 전에 차트 보셨죠? 화학, 운송장비, 철강금속, 낙폭과대 메리트가 엄청납니다. 지수가 폭등하면 그거 잡으면 충분히 수익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본전이든 마이너스 20% 팔았다가 만약에 뜻밖에도 지수가 폭등하면은 얼마든지 잡을 거 많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하시고요. 지금은 또 하나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코스피에서는 사실 전기전자 외에는 중기 투자할 게 없는데 지금은 단기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뭐냐. 유틸리티 그러니까 이제 전기가스라는 데가 통신업도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만약에 단기 매매하시면 코스닥 쪽으로 집중해달라.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받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어디 살고 계세요? 예, 여기 부천인데요. 예, 예. 네, 우리 선생님 톱텍을 사신 것 같은데 얼마에 몇 프로 정도 사셨습니까? 16,500원에 100%입니다. 16,500원에 100%요? 네네. 그럼 사신 때는 언제쯤 사셨죠? 한 달 전에 사셨나요? 작년 1월 달에 샀습니다. 작년 1월 달이요? 네. 예. 근데 왜 선생님께서 100% 사신 이유가 뭡니까? 회사가 일단 코스닥 종목이 해도 뭐 적자본 일은 없고 해서 예. 안정을 좀 우선으로 두고 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선택은 잘 하셨는데요. 뭐 회사도 좋고,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회사니까 뭐 좋은 회사인데 요즘 그 지난번에 셀트리온 그런 사고 한번 터졌잖아요. 코스닥 대장주. 네. 그래서 100%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하한가 한번 맞은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좀 겁을 많이 먹으신 것 같은데, 한 11% 네? 일주일 전에 한 11% 정도 빠졌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차트상 봐도, 제가 봐도 좀 겁이 나는 구간입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기관에서 이날 이제 코스닥 그 매도 1위를 했는데요. 뭐 큰 의미는 없고, 이날 좀 이렇게 그 안 좋은 장이었을 때 좀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분량은 많고, 제가 저희 이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화 끊고 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네. 이 회사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스플레이용 공장 자동화 업체입니다. 공장 자동화 산업 전문 기업으로서 국산화 및 개발을 통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산업이고요. 2차 전지 제조 장비 사업, 자동차 부품 제조 사업 등 반도체 제조 장비 사업인데 전체적으로는 뭐 포트는 좋습니다. 포트 좋고 이 재무제표 보니까 이 도표 보시면은 뭐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2011년도에 2,000억, 그다음에 2012년도에 1,400억. 영업이익도 나고 있어요. 요즘 뭐 적자 나는 기업도 많은데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그 유보율 아주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1173%인데 훌륭한데 단지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너무 주식을 길게 들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계시면은 거의 뭐 1년 남짓 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그 지금 이제 신정부가 들어섰는데 신정부 1년, 2년 차는 상승하지만 이제 정부가 들어서 말기 때는 그렇게 힘이 좀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부의 때 그 말기 때 사셔야지 지금껏 들고 계시면서 지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특히 코스닥 시장이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정부는 보통 뭐 두세 배에서 세 배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는데 요즘 코스닥도 한 15%, 15%에서 20% 상승하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이 종목이 현재 15,500원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바닥 수준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주봉상 볼 때도 여기 15,500원이 거의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겁먹을 필요는 없고 들고 가실 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현재 이 주식을 누가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목표가 17,000원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근데 17,000원까지 왔을 때 지금 뭐 반도체주도 강하고 보험주라든가 가는 종목 많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가는 쪽으로 붙어야지 그냥 안 가는 종목, 횡보하는 종목 뭐 1년에서 10년 들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은 돈을 벌러 왔지 뭐 그 종목의 이상이라든가 뜻이라든가 회사 좋은 거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일단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1차 목표가 제가 1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500원 왔을 때는 지금 비중이 100%인데 50%를 줄이시고요. 17,000원 정도 왔을 때 강한 상승이 없을 때는 다 파십시오. 100%를 파셔서 가는 쪽으로 저희 요즘 서울경제TV 주식 승천 보면 전문가가 8명이 나오는데 거의 뭐 승승장구입니다. 거의 추천주 90%가 가고 있는데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잘 찾으셔서 거기에 현금화를 하셔서 좋은 종목을 줄여서 매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 16,500원 왔을 때 절반 줄이시고요. 17,000원에서 다 매도하시고요. 손절가는 1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트 상담인데요. 정대훈 멘토께서 직접 전화를 받아보시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세요? 예, 일진 머티리얼즈하고요. 네, 예, 1,900원. 네. 예, 이수학.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이수학하고 YG 엔터테인먼트하고 아이원스 그리고 네. 각각 20% 비중으로 좀 가지고 계세요. 네네네. 네,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수학이 화학업종이 오늘 며칠 새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종목이 손절가와 목표가를, 예, 그 종목이 제일 궁금하세요? 예, 예. 그럼 만약에요, 이거를 네.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그냥 단기적으로 제가 본 거였었거든요. 단기적으로 예. 보셨구나. 그러면 예,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현재 종목군들의 특징을 대충 한번 보니까 바닥권역에서 이렇게 기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매수하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지금 좀 올리는데? 일단은요, 제가 종목을 네. 친절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전화기 끊고 좀 들어보세요. 네, 종목별로요. 네네. 목표가와 손절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만약에 된다면 제가 제안을 해드릴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 현재 4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이수화학, YG 엔터테인먼트, 아이원스 이렇게 4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한 종목씩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진머티리얼즈인데요. 매수가가 1,900원입니다. 1,900원인데 올해 초 3월 중하순경에 한 차례 좀 상승을 한 이후에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참 일진머티리얼즈 참 좋은 기업인데요. 일단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들이고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3월경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은 갤럭시 4에 대해서 뭐 핵심 기술을 탑재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한 차례 상승을 했는데요. 여전히 매물적인 부담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뭔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주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만약에 이 갤럭시4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좀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데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실적적인 측면을 좀 확인을 하자라는 그런 내포가 좀 깔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니까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목표가는 12,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전고점 권역인데요. 12,000원 권역에서 일단 박스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9,8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대량 거래가 터진 구간입니다. 이 자리대를 지금 현재 최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9,800원이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좀 보시고요. 크게는 일단 보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좀 보셨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12,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수화학인데요. 이수화학.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주식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화학주하고 이수화학하고는 좀 틀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수 부양입니다. 내수 부양이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수화학이랑 삶의 질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적인 예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리홈쿠첸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 70년대 보시게 된다면 아마도 어머님 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코끼리밥솥이라고. 일본에 출장 가면 항상 코끼리밥솥 하나씩 사오시죠.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밥솥 열풍이 좀 불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웬 뜬금없이 코끼리밥솥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탁기, 세제용의 화학 제품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에도 진출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공장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수화학이 내수 경기에 대한 중국과 포인트를 좀 맞춰보게 된다면 다른 여타 섹터들보다는 오히려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화학 섹터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좋다라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좋은 종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4,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24,000원 쪽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약 한 5% 가까이 좀 손실권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23,000원을 좀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23,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23,0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제가 18,5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손실권역이 좀 더 크게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 상담을 좀 받으시면서 손절가를 짧게 잡아드리는데 만약에 다음날 급락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 손절가를 이탈해버리거든요. 그럼 상당히 좀 당황을 하세요.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되는 주식이라면 충분히 좀 보유를 해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23,000원 이상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일단 2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를 18,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YG 엔터테인먼트예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싸이 열풍이 좀 불었었죠. 싸이 열풍이 불면서 일단 최근에 상승을 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종목군들도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상당히 좀 다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보고 있는 엔터주들 중에 하나인데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일단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박스권역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수급이 그다지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개인들만 현재 최근에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G엔터 같은 경우는 좀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목표가는 제가 69,000원 정도를 좀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69,000원에 74,000원입니다. 74,000원 부분들인데요. 이 지금 74,000원짜리가 상당히 좀 저항이 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74,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좀 크게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64,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원스입니다. 아이원스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IT 부품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단점은 너무 좀 비싸게 사셨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신규 상장을 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거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새롭게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 실적 부분들을 끝으로 좀 몰아넣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이평선을 보거나 아니면은 수급적인 모습들을 보셔야 돼요. 수급적인 모습들을 보시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이 종목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쪽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우선적으로는 7,700원이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7,7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면 추세적으로 좀 더 끌고 가보시고요.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8,100원, 20원, 최근에 신고가의 흐름들이죠. 8,120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새롭게 그냥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끌고 가지는 마시고요. 일단 이 종목은 매도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다른 종목군들을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고 나서 보게 된다면 최근에 실적주들 바닥권역에서 탈피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승천에서 제가 제안해드린 영흥철강이라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IT 부품주들 중에서도 못 올라간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LMS라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턴어라운드형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고 상담까지 해드리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진해 오늘 매수가 9,100원에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가에 비해 가격이 떨어진 편입니다. 10% 이상 손실 구간인데 이 종목이 지금 손절 처리해야 할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LG전자를 말씀드리면서 그 공식을 말씀드렸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목만 본다 그랬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구장창 차트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종목의 차트. 또 어떤 사람은 가치에 또 너무 매몰돼 있습니다. 그것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시황. 두 번째, 업종. 세 번째, 종목의 차트와 가치라 그랬죠. 플러스 알파가 뭐냐? 수급입니다. 그것까지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현재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월 11일 날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뭐라고 전망했느냐. 해외 증시가 아무리 가도 우리나라 안 갈 거다. 디커플링 될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 계속 그러죠. 아직까지 이 전망 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2,000선 넘어가봤자 또 깨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단기 매매만 가능하지 아직까지는 중기 매매 하지 마시라.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업종이라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한진해운이 운수창고 업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거대한 추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 2007년에 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2010년에 한번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어때요? 계속 내려갑니다. 최근 것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올해 겁니다. 올해 것만 봐도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예, 말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운수창고가 안 좋으니까 볼 수가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뭐냐면, 자, 현대 상태로 그렇습니다. 자, 어떠냐? 지금 운수창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뭘 말씀드리냐?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일단 지금 뭐가 나쁘냐? 자, 차트도 나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현재 입장에서는 가치도 없습니다. 현재 2년 동안 어떤 흐름이었었냐? 최근에 2011년, 12년에 각각 7천억 정도 적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자본총기가 1조 3천억이에요. 그럼 2년만 더 적자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은 계속 팝니다. 개인만 사요. 거기다 공매도가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없죠. 자, 시황 불안하죠. 업종지수 나쁘죠. 종목의 가치 형편없죠. 차트는 볼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수급조차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하시느냐. 본전이 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던지고요. 마이너스 20% 되면 미련 없이 전부 다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상담 전화를 최명성 멘토께서 직접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가 아주 씩씩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디 살고 계세요? 충남 아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지금 외부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셔요. 예,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 자원을 잡으신 것 같은데 네. 이거 얼마의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1,486원에 35%요. 아, 근데 1,486원에 사셨으면 완전 최저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보유기간이 2년 5개월 정도 됩니다. 2년 5개월이요? 저는 원래 주식을 한 번 사면 전 6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저는 원래 우량주만 매매하는 스타일인데 이 종목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마담포라라고 하는 기업이라 너무너무 우량한 회사라서 예. 2년 5개월 전에 3,600원에 100% 다 투자했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순환매해서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자, 어쨌든 현재로서는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근데 네. 어쨌든 주식을 들고 2년 5개월 동안 들고 있어서 손실이 안 나고 수익이 났으면 잘한 거예요. 근데 현재 시점은 거의 바닥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좀 이따 봐드리겠지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이왕 2년 5개월 동안 들고 계셨으니까 좀 몇 달만 들고 하시면 한 2,000원까지는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 자원을 지금 비중이 35%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 종목을 팔고 제가 매수를 해보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루보도 좀 간단하게 봐주세요. 루보요. 루버요? 네. 근데 루버는 옛날 가장 위험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루보 아시겠지만 800원짜리가 4만 원까지 5,000%나 갔던 종목이 다시 마이너스 4,000%나 빠져서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돼서 매수해보려고 하는데 좀 루보도 간단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루버는, 네. 저는 루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젊으시고 옛날 5만 원까지 갔다가 1,000원까지 온 종목 제가 인정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하시고 싶으면 이런 것은 한 300만 원, 500만 원 하셔야지 이런 네. 종목 전재산 했다가 요즘은요, 상장 폐지라는 게 네. 이게 날짜가 없어요. 옛날엔 3월까지만 했는데 바로 네.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바로 금감원에서 정지시킨 다음에 상장 폐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원래 부실주나 잡주 같은 거 매매 안 하는데 루보 하면 옛날부터 우량주로 소문이 난 기업이잖아요. 800원짜리가 4만 원 갔던 기업. 그럼 루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아주 우리 선생님 시원시원 하시는데 아주 재밌게 하시는데요. 근데 루버는 현재로 봤을 땐 제가 봤을 때 이 기업은 절대 우량 기업이 아닙니다. 우량 기업이 아니고요. 유볼도 낮고 하니까 이 종목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정 건드려 싶으면 500만 원만 사시고요. 예, 자원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자원은 옛날 마담포로였고 좋은 종목인데 일단 더 들고 가시고요. 목표가는 1,900원을 드리고요. 예, 손절가는 1,6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전화 정재현 멘토께서 직접 받아보시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예. 종목이 궁금해서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예, CTL. CTL이요? 예,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700원. 1,700원이요? 예, 예,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비중이 좀 많아요. 70%. 70%요? 예,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예. 투자를 그래가지고 한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종목을 네, 가지고 있은 지가 좀 되는데, 네, 예, 전번 화요일, 수요일부터 거래량이 조금 붙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1,850원, 1,900원대에 좀 팔고, 네, 1,820원에 1,800원, 1,820원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지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1,700원 오길래 네. 비중을 좀 많이 실었어요. 그게 실수인 것 같아. 그럼 예. 이것 좀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예. 일단은, 반도체 네, 주로 알고 있고, 예. 네, 예, 그날, 자사주 소각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 그게 주식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고, 네, 또 거래량이, 전번 목요일 날 5월 16일 날, 네, 740만 주 굉장히 많이 터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따라 붙게 되었고, 뭐 매출이나 단기 순이익이나 이게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네. 주가가 지금 며칠째 계속 머물러 있길래, 예. 일단은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 좀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예. 전화 끊고 좀 들어보세요. 예, 그리고 예, 네. 단기, 중기 좀 부탁하고, 네,
목표가랑 손절가 좀 구체적으로 하면 제가 뭐 HTS 앞에서 매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일단 제 부탁할게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CTL이라는 기업은요, 일단 과거에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기업이에요. 상당히 좀 개별적인 이 재료를 가지고 나서 급등락을 좀 반복했던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LED 섹터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CTL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LED 조명 쪽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이 납품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작년경에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들은 여전히 이 실적에 대한 증가나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 흐름들,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요, 별도 기준으로 좀 보게 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턴어라운드가 일단 했습니다. 2011년도에 86억의 적자를 기록하고 났었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15억의 흑자가 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된다면 12억의 단기 영업이익이 좀 나타났습니다. 흑자로 좀 나타났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겠구나라는 부분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한 가지 더 보게 된다면 무상소각을 약 21%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수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호의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이 흐름들을 긴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1,7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700원이 지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반등, 큰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거의 뭐 1,700원에서 약 한 70%, 60%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반대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다시 또 반대로 50% 가까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그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요. 최근에 터진 거래량입니다. 5월 15일 날 740만 주 가까이 좀 터졌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캔들의 모양새를 보게 된다면 이 누군가가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 인위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보입니다. 캔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즉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상당히 조잡스럽게 그 캔들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누군가 인위적으로 이 부분들을 종목군들을 사고팔고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조건은 우선적으로 이제 1,700원 부분대, 1,700원 부분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1,70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70%입니다. 상당히 좀 개별 섹터 치고는 너무나 많은 이 비중을 실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1,750원에서 1,800원 정도가 오게 된다면은요, 절반 이상 거의 50% 정도는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라면 2,200원 정도까지는 좀 보시고 나머지 물량만 좀 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박스권역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1,550원입니다. 근데 일단 1,5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좋은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저 LG화학. LG화학이요? 네네.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27만 8,500원에 60%인데요. 네. 이거를 단기로 생각하시고 들어가셨습니까? 아니면 중기 생각하셨습니까? 저 장기로 들어가긴 했는데요. 너무 떨어지니까 좀 단기 목표가가 얼마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전화 끊고 기다리시면 정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가 막힌 단기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차트 잠깐 보시겠는데요. 보시면은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7만
8,500원은 바로 이 구간이에요. 참 그 심리가 묘하죠. 여기서는 무서워서 못 잡고 꼭 올라가면 잡게 되는 게 보통 개인들의 심리인데,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전기전자 이외에 나머지 업종은 사실 중기 투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중기 투자가 안 되면 뭡니까? 단기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화학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단기로만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매수하신 포인트가 뭐냐면은 너무 시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매수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거는 좀 과감한 손절이나 이제 본전 오면 좀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입장에서는 어떠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아까 제가 시황도 말씀드리고 업종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전자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전자가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주도 업종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어차피 여러분들이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4대 업종 중에서 삽니다. 첫 번째, 전기전자. 두 번째, 운송장비. 운송장비에는 자동차와 조선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화학. 네 번째가 철강금속이에요. 결국 네 가지 업종에서 잡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기전자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 주시고, 만약에 지수가 가더라도 중기하던가 뭐 아니면 안 가면 단기하고요. 나머지는 단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LG화학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손절가는요, 마이너스 10%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본전 오면 던지세요. 왜? 너무 잘못 잡았어요.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이걸 매수하신다면 적어도 저점 찍고 올라올 때, 그러니까 저점에서 한 5% 올랐을 때, 그때 정도 잡은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여간 여러분들이 좀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니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최명성 멘토께서 직접 전화를 받아보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이 이제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상담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주식신문고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잠시 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센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센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야심한 시각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해외 증시가 중요한데요. 현대선물 신금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뉴욕 증시의 등락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미국 쪽은 지금 좋은 경제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하락으로 장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 주말이 길어지면서 지금 투자자들이 방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금일 발표된 유럽 쪽의 기업 신뢰도 지수와 미국의 내고자 주문 건수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긴 연휴를 앞두고 최근 높아진 변동성에 따라서 위축된 추심을 돌리기에는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새벽에는 중요 이벤트가 예정된 건 없지만 지난 수요일 버냉키 회장의 발표 이후 높아진 변동성에 따라 금일 장이 어떻게 변동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은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유럽 증시는 전일 큰 하락이 이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약보합세로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전일 2% 이상 하락하면서 유럽 쪽은 1년 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후 오늘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다음 주 월요일 연휴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포지션 청산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오후에 발표된 독일의 경기 신뢰도 지수가 예상보다 좋게 발표하면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이제 동력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전망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시각 이후도 유럽 쪽도 큰 지표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약보합으로 유럽 쪽은 한 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그 야간 선물 동향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야간 코스피는 주간에서는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 불안과 맞물려서 롤러코스터 장이 나타났었는데요. 이후 야간에서도 평소와는 비교해서 조금 큰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순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후에도 이제 별 지표가 없기 때문에 유럽 증시를 따라서 약세로 장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현대선물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다음 주 증시 전략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겠죠. 뭐 지수가 쉽게 올라갈 때야 뭐 쉽겠지만 아무래도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그 말씀 좀 하셨지만은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 휴장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정재훈 멘토께서 먼저 전략을 좀 짜주시죠. 예, 다음 주 시장은 좀 여유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은 최근에 나타났던 큰 변동에 나타났던 부분들이 환율적인 부분들입니다. 단 다음 주에는 이 환율 중에서 특히나 엔화의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엔화가 101엔을 간당 이렇게 걸쳐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갭으로 바로 돌파한 자리대인데요. 여전히 중기적인 추세대를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현재 추세 하단 부분권역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이 순환매성에 대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전히 매수를 해주는 부분들,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엔화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자동차 섹터들이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러한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의 흐름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1980선을 마지노선으로 좀 놓고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1980선을 이탈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좀 차트를 보겠습니다. 1980포인트 자리였었어요. 이 자리대가. 근데 상당히 좀 1980포인트를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 자리대를 갭으로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 1980선을 4거래일째 지지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다가 5거래일째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수는 약 한 1940선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열어두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좀 싶고요. 다시 한번 이 저점, 최근에 나왔던 저점을 한번 확인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2000포인트 부근이 상당히 큰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202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박스권역으로 좀 설정을 해놓고 대응을 해놓고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대응 전략은 1940에서 202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역의 모습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율에 대한 변화 부분들로 보고 특히나 엔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엔화가 그 자리대를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자동차 부품 쪽들, 자동차 쪽들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 후반에 나왔던 부분들이 IT 업종들에 대해서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 휴대폰 부품주로 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소프트웨어나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오히려 좀 힘든 시장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석 멘토께서 다음 주 전망과 전략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정재현 멘토께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뭐 북한에서 번쩍, 일본에서 번쩍, 미국에서 번쩍해서 이렇게 시황을 본다는 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2000을 가든 1900을 가든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든 종목으로 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 시황에 관해서는 보수적인 자세로 이제 하되 경기 방어주라든가 이제 보험주라든가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 차트를 보여주십시오. 요즘 보험주가 그동안 긴 바닥을 기울고 있다가 이제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LI 손해보험이 이렇게 현재 이 시점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
또 메리츠 화재 제가 한번 그 아침 방송에 추천했는데 이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안전하게 길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특히 또 삼성화재가 있는데 삼성화재는 상당히 좀 세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고요. 특히 반도체주가 지금 10개 정도 되는데 뭐 하나마이크론을 대장으로 해서 막 치고 갑니다. 근데 STX 반도체 이 종목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은 이제 그 보험주라든가 STA 반도체 또 대북주 관련주에서 좀 바닥에 있는 거 그 세 가지로 요약해서 짧게 치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유망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조금 전에 그 정재훈 멘토께서 자동차 부품주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인 종목을 한번 언급해 주시죠. 예, 일단 자동차 부품 섹터를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왔던 한일 이화라는 기업입니다. 한일 이화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수급이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해 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성우하이텍입니다.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신고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화신이라든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SL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 네 종목을 다음 주엔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수혜주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율 그리고 중국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병석 멘토께서 이제 종목을 하나 전달해 드리겠는데요. 그 추천 사이나 이런 건 뭐 간단하게 하시고요. 그 주로 매매 포인트 위주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포인트만 이제 이번에 그 반도체주가 센데요. 지금 가장 바닥에서 출발한 종목 하나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반도체 종목인데 모두 회사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 포인트는 2,300원 전후에서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매커시의 목표가는 2,6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100원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한번 잘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전략과 종목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병성, 정재훈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마치기 전에 하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2주 뒤에 강연회 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여의도 화재보험협회 빌딩에서 하게 되겠고요. 예약 문의는 1577-7451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니라 2주 뒤입니다. 그래서 6월 8일 오후 2시에 하는데요. 3개월 만에 하는 강연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